태영호하고 지성호가 죽을 죄를 졌나. 와, 저는요, 김정은이가 이제 아주 20일 만에 까꿍하고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무슨 일이 있다, 건강상 문제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의심한 게 이게 미친 짓입니까? 경솔한 짓입니까? 이게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까?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만했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이 태양절이라고 뭐 김일성 핏줄 하나 가지고 지금 김정은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가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냥 정말 대책 없는 돼지인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는 김일성의 손자라는 걸 가지고 지금 저 2,500만의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부려먹으면서 탄압하면서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태양절에 김정은이가 안 나타났어요.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이가 그 북한이 공개한 필름에서 뭐 걸어도 다니고 뭐 웃는 척하고 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하다거나, 응? 진짜 그 나이에 맞게 36살에 맞게 핑핑하네, 이런 소리는 못하죠. 제가 볼게는 어떤 점에서는 20일 동안 분명히 무슨 일이 저는 건강상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 최선을 다해서 있는 이걸 다 해가지고 살려놓은 거죠. 그러고 나서 안간힘을 다 해가지고 연기를 한 겁니다. 보면은 북한이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움직인 거라든가 또는 프로그램 이렇게 보내는 걸 보면은 엄청나게 머리를 돌린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한편의 미니 드라마 이런 것처럼 김정은은 철저하게 동선에 따라서 배우 노릇을 했고 그 동선을 보면은 되도록 덜 움직여도 되는 동선이었습니다. 아주 이상한 거죠. 진짜 우리가 이번 김정은의 유고에서 알게 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문재인 정권이 대북 정보에 대해서 지들을 맞췄다. 김정은 뭐 유고 아니다. 동향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고구마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뭐 그렇게 뭐 부둥켜 안고 좋아하고 이러면은 뭐 김정은하고 내가 한 라인으로 통화라도 했다. 문재인이 이렇게 해야 되지. 뭐 대북 정보력이라든가 뭐 제대로 얘기한 거 아닙니까? 겨우 가만히 있으면서 여기 눈치 보고 저기 눈치 보면서 김정은은 괜찮은 것 같다. 그리고 북한 내부에서 특이한 동향이 없다. 이걸 무슨 정보라고 내놓고서 자기네들이 대단하다고 하면서 태영호하고 그런 다음에 지성호를 완전히 잡아 족치려고 하고 있느냐. 저는 이 점을 꼭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나리님께서 제가 한겨레 기사 들어가 보니 총선 전엔 정부 비판글도 많았는데 이제는 태영호, 지성호 욕만 가득하더라고요. 네, 정말 북한 다 됐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이만님, 태영호 대담 기사 보니 잘못한 거 없습니다. 아니, 저도 잘못한 게 도대체 태영호하고 지성호가 뭐가 있습니까? 자, 지성호가 99%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아. 저는 그것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일 동안 태양전을 비롯해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응? 그리고 전문만, 뭐 축하 전문만 보냈어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성호는 이른바 꽃제비 출신이에요. 먹을 거 하려다가 기차에다가 왜 팔하고 다리를 잘린 거예요. 그럼 지성호가 무슨 북한의 보위부라든가 이런 데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북한에 보통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북한 내부에서도 뒤숭숭거리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성호가 뭐 그렇게 죽을 죄를 졌습니까, 여러분? 자, 뿌뿌님께서 오늘 연휴라 차도 안 막히네요. 아, 뿌뿌님께서 나오셨구나. 작가님 늘 파이팅입니다. 네, 우리 뿌뿌님도 화이팅이에요. 화이팅. 네. 자, 김수봉님, 네, 농고 최고 개밥을 주는 것이네요. 나리님, 정말 답답한 건 미통당에서 한마디도 편들어주지 않는 거다. 편들어주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밉다고. 완전히 말리는 시어머니. 저는 뭐
자주 보진 않지만 어저께인가 그저께 봤는데 부부의 세계 뭐 거기에 나오는 설국희 같은 이게 바로 미통당 아니겠습니까? 네, 포변님 오랜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 관련 소식에서 제대로 된 예측이나 정확한 사실을 국민에게 전달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정말 시원한 말씀 해주셨어요. 우리 변성호님께서. 네, 정말 고맙습니다. 미국에서 늘 이제 걱정했습니다. 우리 성우님 건강하신가. 더구나 아이들이 어리니까, 네, 그래도 다 댁내 건강하신가 봐요. 네, 파이팅입니다. 네. 오경미 멤버님 안녕하십니까. 이시스님 맞습니다. 자, 제가 미통당에 너무 한심한 게, 미통당에 이제 김근식이라고 떨어졌죠. 이번에 그 송파병에서 이길 수도 있는데 떨어진 겁니다. 이거 정말 송파병 정도면 이길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김근식이란 사람 자체가 좌파였죠. 그리고 좌파였다가 그런 다음에 이 안철수 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좌파하고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싶은데 안 주고 이러니까 안철수하고 또 이렇게 짝짝꿍이 됐다가 또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이번에 뭐 김종인 또 박형준이하고 친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회의 같은 걸 하면은 안영환 선수 얘기로는 박형준이 한마디를 하면은 그거를 꼭 지원 사격을 하는 게 말하자면 김근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왜 이렇게 오바를 하느냐, 태영호하고 말하자면은 지성호가 그래서 창피해 죽겠다 이런 식으로 막 두들겼습니다. 참 제가 보니까 이 나리님 말씀대로 정말 김근식 헛소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갖고 미통당에서 보니까 다들 뭐 죽은 죄를 지은 것처럼 납작 엎드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번에 미통당 이 103명인가 정말 글쎄 한 3명 빼놓고는 쓸데가 없는 사람들 같아요. 아니 이럴 때 화력 있게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까? 아니 태영호가 그러면은 이번에도 아주 조심스럽게 태영호는 추측을 했고, 어떻게 보면 지성호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처럼. 근데 그럴 수 있는 거죠. 태영호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절대로 뭔가 있는 건 분명하다. 그 다음에 정은의 이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건 굉장히 심각하다. 아니 170에다가 130 플러스 알파인데 150? 때로는 170이라는 얘기도 있어요. 키하고 몸무게하고 같다. 이래서 막 이만큼 뚱뚱해가지고 그거 줄이느라고 난리를 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자, 태영호하고 뭐 문정인,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 거기다가 청와대, 누가 더 많이 틀렸습니까? 한 예를 보면 하노이 회담에서도 보자고요. 태영호가 그때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때 똑같이 생각했어요. 북한은 절대로 김정은이는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 아니 이거는 대한민국의 제대로 생각이 있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는 얘기 아닙니까? 걔가 핵 가지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이렇게 봐주고 눈길이라도 주는 거지, 핵이 없는 김정은이라면은 무슨 존재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최고의 위험한 장난감을 김정은이 뺏기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문정인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노이 회담에서 아주 비핵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선언을 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근데 왜 문정인에 대해서 하노이에서 완전히 깽판이 났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응? 왜 가만히 있는 거냐고요. 그리고 하노이 회담 끝난 뒤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요동쳤어요. 근데 왜 백개문들은 이번에 지성호하고 태영호 때문에 내 주식이 그냥 완전히 반토막이 됐다. 백개문이나 달좀 중에 주식에 정말 테마주나 사고 그러고 털렸던 사람들이겠죠. 아무나 주식합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청와대에서도 그때 문재인이가 하노이 회담 이렇게 보면서 자기 담화 발표하고 막 업돼갖고 비핵화 할 거라고, 자기가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라고 뭐 되지도 않는 얘기 얼마나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고 나서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그럼 사과했습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때 보수들도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모니터 연대를 만들자,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서도요 네이버 카페 여옥 대첩에 들어오셔가지고 모니터 연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 올려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제가 쪽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아주 정말 격렬하게 저들의 착오와 저들의 희망사항과 저들의 인지 부조화적인 그 작태에 대해서 우리도 가만히 있었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 주가가 요동쳤다. 안보 불안 심리를 태영호하고 지성호가 다 부추겼다. 여러분, 이게 태영호하고 지성호 책임입니까? 그리고 미통당은요, 왜 이렇게 입도 뻥끗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정말 제가 볼 때는요, 너무너무 대북 정보력이라는 게 이 정부가 갖고 있는 게 진짜 꽝인 거예요. 자, 제가 이번에 느끼게 된 거는요, 일단 김정은의 건강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여기 이제 점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스탠스다, 주사를 맞은 거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아는 분들한테 얘기하니까 뭐 스탠스라고 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어갖고 관을 집어넣는 건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런 데다가 할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주사를 맞았거나. 어쨌든 김정은은 멀쩡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얼굴빛 보세요. 시커매가지고 이게 정상적인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의 유고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그 다음에 까꿍하고 나더니 언제나 했던 것처럼 GP 총격하고, 근데 합참은 이건 뭐 오발이다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폼페이오 같은 애도 뭐 거기에다가 동조하는 척 했는데, 폼페이오는 은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폼페이오는 뭡니까? 지금 미국은요, 중국에 밖에 지금 시선이 꽂혀 있지가 않아요. 우한의 그 연구소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린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있다. 여기에 이제 폼페이오가 총대mes습니다. 폼페이오의 목적은 뭘까요? 포스트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위해서는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즉, 미국에서 우한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그 일종의 희생양, 이거를 확실하게 중국으로 원인은 중국이다 해갖고 미국에서 다음 트럼프 선거 대선을 올해 11월 선거를 그때까지 중국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북한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어요. 아, 이게 됐어. 니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래. 이러면서 덩치감 못하는 이런 거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아예 작심을 하고 덤벼드는 겁니다. 왜? 정말 이거 이번에 얘네들 버릇을 고쳐줘야 되겠다. 이 탈북자 애들 눈에 가시다. 이 탈북자 애들은 자기네 조국을 배신한 애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조국이란 말을 쓰잖아요. 임수경이도 탈북자에 대해서 조국을 배신하고 온 것들이라고. 김부겸이 또 윤건영이 이런 사람들이 태영호라든가 또는 지성호를 말하자면 정보위에 배정은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대구에서 떨어진 김부겸이는 아주 막말까지 했어요. 새치열을 농할 가벼운 일 아니다. 아니, 무슨 이런 말을 합니까? 떨어진 놈 가만히 그냥 조용히 집에서 그냥 있을 거지. 근데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건 김세연이에요. 김세연이 뭐라고 했습니까? 김정은 사망설에 대해서 지성호와 태영호는 사과해야 된다. 아우, 이거는 좌파의 그 흑역사를 가진 김근식이보다도 더 이거는 못 볼 꼴입니다. 사과해야 된다고. 이런 미통당에 무슨 우리가 이 기대를 걸겠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